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를 과정 확인문제 제9회차 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은 해제부터 임대차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괄호는 특별히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법조문과 판례만 나옵니다. 괄호는 출제자가 보는 겁니다. 출제자가 오답 11을 면하려고 만든 겁니다. 우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 1번,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나올 수 없고 2번처럼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가 말소등기 없이 복귀됩니다. 즉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등 나가리가 되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 복귀합니다. 4번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같이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에도 법정 해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게 4번 지문입니다. 다음 5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걸 했는가 봐보세요. 먼저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한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이걸 수령해 갔습니다. 그럼 둘이 계약을 깨자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해제의 3자가 보호되려면 우리 판례는 등기를 해야 보호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해삼 등기, 해삼 등기. 해삼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유독 해제의 3자만 등기를 요합니다. 자 그럼 채권의 이해관계 맺으면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채권 나오면 볼 거 없습니다.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나요? 그럼 채권을 빨리 찾아요.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 나왔죠? 보호 안 됩니다. 그 뒤에 볼 필요 없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다음 디귿의 채권이 있죠? 그 정답이 그냥 3번 나옵니다. 그럼 잠깐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면 자,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니은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가압류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이죠. 자, 니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의 동남처요.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했다.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됩니다. 디귿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 동남처요.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하면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나오면 뭘 했는가 그 목적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보호되기 때문에 정답이 채권 찾으면 3번 바로 나옵니다. 채권 X 꼭 외우세요. 다음 3번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이 되죠. 그래서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3번 해약금액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이만 가능하죠. 따라서 이행한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번과 5번은 이행착수했는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매매의 이행착수는 매수인이 돈 주는 거예요.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받은 건 돈 준 거 아니죠? 그래서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 뒤에 다른 약정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니라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소송 제기가 이행착수했습니까? 돈 줬나요? 안 줬죠. 등기소를 제공했나요? 안 했죠. 그럼 소송 제기는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설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약정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4번은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 포기 후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해지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 나올 수 없습니다.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지는 종된 계약 맞습니다.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자, 4번은 이 565조는 임의규정이라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 가능하죠?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네요.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원래 해지할 수 없지만 예외적 해지 가능하더라도 그 다음 틀렸죠.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입니다. 약정한 계약금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매도인 담보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권리하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총 5개가 있죠.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 실행 경매됩니다. 경매 나온 거예요. 네 번째가 소량 부족 일부 매실이 있고 다섯 번째가 제한 물권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이 5개가 있는데 원래 매도인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악의 매수인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 경매가 나왔죠. 경매는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도 가능한 걸 외우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입니다. 전해. 다음 일감. 그래서 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이 얻었다. 실손해입니다.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해 외워요. 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해가 있다.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해입니다. 이 빨강색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 안 보이죠? 그건 선의만 가능합니다. 2번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해지 안 보이죠? 그럼 선의. 손해배상도 선의입니다. 이제 3번처럼 경매 실행되면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5번은 아예 빨강색 없죠? 얘들은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량 부족이나 일부 매실은 무조건 선입니다. 제한 물권이 설정돼도 선이에요. 그래서 4번, 5번이 나오고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는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이고 악의 매수인은 안날이 계약일이라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에 꼭 외우세요. 나머지는 다 선입니다. 다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수량 부족이죠?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인데 수량 부족이나
일부 매실은 여기 없습니다. 그럼 여기 무조건 선의만 가능했죠. 그럼 1번 선의 매수인은 당연히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는 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아기가 나왔는데 제일 끝에 없다 맞아요. 여기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여기 선이라 안날 맞았고 뒤에 1년 맞았죠. 아까 선이 안날 1년 기억하세요. 4번 미달 부분의 원시효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죠. 따라서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5번 문제는 유효입니다. 계약 유효예요.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고 4번처럼 무효일 때 나오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5번 잔존한 부분 아니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할 수 있죠.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수령할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 일부가 멸실했네요.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인데 수량 부족이나 일부 매실은 안 보이네요. 일부 매실은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틀린 걸 몰았죠. 1번 수량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1번은 뭐 특별히 틀린 게 없습니다. 자, 2번은 악이 나왔는데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틀렸죠. 일부 매실은 전의 일감 실손이 아니죠.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정답이 바로 2번입니다. 3번 선의 매수인은 멸실리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 청구해야겠죠. 4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의 매수인은 일부 매실 사실 안날 1년 맞았어요. 선의 안날 1년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임차인 권리 3가지 공부하겠습니다. 비용 상한 청구는 모든 임차인 청구합니다.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차인이고 지상물은 땅 짓자라 토지 임차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밑에 2개 매수 청구권 빨간색 보이죠? 이 두 매수 청구권은 성질이 똑같습니다. 먼저 법적 성질은 비용 상한 청구는 임의 규정이라 비용 상한 청구권 폐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입니다. 근데 아래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라 이거 폐지 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는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인 외웠죠? 보증금, 권리금,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지가 지상물 매수, 부가 부속물 매수, 매매대금 명의신탁. 여기는 유치권 X입니다. 그 다음 월세 2달 밀려서 채무불이행 임차인이 쫓겨납니다. 그럼 이 채무불이행한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 들였다면 쫓겨날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외웠어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월세 2달 밀린 임차인이 훨씬 착하니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렸는데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어요. 나갈 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위에 써 있습니다.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형사기간은 비용 상한은 6개월 정했는데 매수 청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 줄은 완전히 다르고 이 두 줄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한 청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 맞았죠? 1번이 정답이네요.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입니다. 자, 그 다음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은 독립성이 없죠?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3번은 강행 규정이죠.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4번 아까 일시사용 나오면 제일 끝에 부속물 매수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 5번 유익비 나왔는데 중간에 1년 틀렸죠. 아까 6개월 내에 행사를 그랬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자, 8번 사례입니다. 우리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가 갑소유죠. X토지를 10년간 임차, 누가 임차해서요? 을이 임차해서 그 위에 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나 매매는 채권이라 권한 없어도 가능합니다. 2번이 621조죠. 갑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622조죠. 임차인들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해서요. 건물을 등기한 때에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대항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민법 621조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임차인이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생기죠. 그게 622조입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10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이 지상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의 차의 면적 2기 참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임차인이 갑이네요. 갑.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초용권 행사하는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 갑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 승낙 필요 없습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임차인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철거하면 아깝습니다. 3번 임차인 갑 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네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인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임차한 토지,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4번 임대차가 임차인 갑의 채무불 이행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았네요. 아까 채무불 이행하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고 박스에 나왔죠. 박스 꼭 외우세요.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되죠.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건물 임대인 갑 동의 얻었네요. 동의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 자격을 체결하고 그 건물 인도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을의 합의네요.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 동의 얻었죠.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전대차 종료 시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 편익으로 해서 을이 아니라 갑동의죠. 임대인 동의입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 부수거한 물건을 매수를 임대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을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그 다음 을에게 명도할 수 없죠. 따라서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한다죠. 면한다. 그래서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정답은 벌써 2번 나왔고 그럼 2번입니다. 을의 차임 면책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여서 채무불이행이죠. 임대인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이때는 그 사유 통제할 필요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민법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항상 민법은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연 쌤이 같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